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를 판단할 때 경제 지표를 잘 보게 되는데 특히나 매번 좀 말씀드리는 게 제조 PMI 지표입니다. 그런데 11월에 선진국 쪽에서 상당 부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우선 제조 PMI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경기를 좀 전망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조 PM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PMI는 Purchasing Managers Index의 약자인데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그 재고, 생산,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에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0에서 100 사이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요. 기준점이 50으로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그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HS 마켓이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마켓 제조 PMI라고 불리우는데 우리나라는 PMI를 산출하지 않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켓이 제공하는 PMI 이외에도 민간단체인 공급자관리협회에서 매월 첫 평일날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지수는 월 초에 발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른 지수들보다 먼저 제조업 경기 국면과 추이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MSM 그 제조업 지수와 PMI 제조업 지수는 경기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날 그 세계 각국의 그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특징이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자료이고요. 제조업 PMI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선진국 쪽에서 11월 괜찮게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드릴게요, 부장님. 네, 예. 11월 그 주요 선진국 제조업 PMI 특징은 전월 대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좀 특징인데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을 갖기에 좀 충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11월 유로존 PMI가 제조 PMI 같은 경우는 46.6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한 0.7포인트 지금 상승을 했는데 2개월 연속에 반등한 것입니다. 여전히 뭐 기준점 50보다는 미만이어서 경기 수축을 의미하지만 유로존 PMI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이 아직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경기가 좀 확장 국면에 진입한 곳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올해 그 유로존에서 가장 큰 부진을 보이고 있는 유로존 1위 경제대국 독일의 경우에는 11월 제조 PMI가 전월 대비 한 1.7포인트 상승한 43.8을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지금 2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해서 좀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평가가 좀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PMI가 지금 52.2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한 0.9 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이고 지난 그 3월 이후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지난해 월 평균 수치였던 55.4보다는 좀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경기가 올해 저점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지만 향후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개월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흐름들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고 또 경제 지표를 생각해야 될지 궁금한데 부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 그 2주간의 경제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대치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런 수치보다도 더 양호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예상치였던 98.1을 크게 초과한 100.9가 나왔는데요.
이로써 어제 유통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주식에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아 있는 그 주요 경제 지수들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내일인 그 30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11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 결과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는 한 49.5인데요. 기준점은 50을 넘을 수 있을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일에는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현재 예상치는 지금 49.4로서 지난 그 마켓 제조업 PMI 개선세가 여기서도 좀 나타나는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제조업 지표가 또다시 개선된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그럼 저점 탈출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및 국내 수출입 동향 전망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 바닥을 통과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이 PMI 지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잘 판단해 보시라고 저희가 하나의 잣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유가 가볼 텐데요. 사실 이제 국제 유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분위기나 오펙의 이슈나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중요합니다. 이쪽으로도 바라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의 힌트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예. 오늘 먼저 이제 올해 그 연평균으로 국제 유가 동향을 좀 검토해 보면 배럴당 한 56.70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현재 가격이랑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로는 이것이 한 배럴당 8.2달러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국제 유가 하락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감산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여기에 사우디의 그 원유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사실 국제 유가는 올해 매우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국제 원유 수요가 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내년 국제 유가는 일단 배럴당 50에서 한 65달러 수준에서 지금 형성될 전망인데 올해보다는 시장 구조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큰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고 또한 그 국제회사기구의 IMO 2020 실시로 인해서 해운 쪽에서도 원유 수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유 수요는 살아날 수 있을 거 보여서 유가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비회원국 간의 감산이 더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그 오펙 내에서 결속력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어서 장기간 감산을 이어가기에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내년 미국 셰일 공급이 그 원유 운송 파이프라인 구축이 완료되면서 원유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 전체 글로벌 공급량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수요 회복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공급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또 한쪽으로는 또 있기 때문에 유가는 박스권 수준에서 좀 더 움직일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변수가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극적인 최종 합의가 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유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국제유가는 작년 대비해선 떨어졌습니다. 내년은 밴드 한 50달러에서 배럴당 65달러 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조금 올해보다는 살짝 개선된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상단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전략 중에 국제유가의 방향성까지 저희 점검해 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